이번 주 증시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월요일은 미국이 휴장을 하는데 지난 주말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죠. 자, 이렇게 휴일을 낀 시점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 기대감이 휴일을 타고서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급등하는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미국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해서 낙관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카지노 관련주라고 하는데,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카지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현금 장사이기도 하고, 또 실적이 바로 눈에 띄는 상황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여행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나기 전부터 이미 실적에 대한 증가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카지노 관련주도 움직임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반대 매매 규모가 3년 사이에 2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무래도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아픔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악성 물량이 소화가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또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빚내서 투자해서 또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봤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자,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인데요. 일단 다행히 5월의 마지막 순간까지는 부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열려야 되지만 미국 증시는 휴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5월 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화요일 장세까지는 일단은 지난 주말에 상승세를 보였었던 미국 증시가 그대로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경제 지표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당연히 있긴 있겠습니다만,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쉬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저녁,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6월달 넘어가면서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주 초반에 주가를 좀 끄집어 내리거나 또는 위협할 만한 악재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바닥을 확인한 상승 랠리의 추세 전환의 포인트인지, 아니면 그냥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베어마켓 랠리, 그냥 단기적 반등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를 돌렸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일단 가능성을 높여주고요. 모든 상승 추세의 시작은 기술적 반등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죠? 주가 많이 떨어진 이후에 기술적 반등 해놓고 나서 살짝 들어갔다가 지지선이 확보가 되면 괜찮은데? 라는 느낌으로 추세가 전환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8주 연속 하락한 데에서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은 7주 연속 하락한 곳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스닥하고 다우지수, S&P 500까지 전부 다 올라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그런 긴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즉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아직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겠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의 유입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재료에 대한 부분이나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본다라면 그동안 많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 내린 것에 대한 이유가 해소가 되진 않았지만 자금의 유입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했다. 즉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저가 매수, 반발 매수가 들어오서 주가를 올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이 계속 연결이 된다라면 추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낙관론은 소비 심리가 예상보다 덜 타격받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JP모건 쪽의 얘기를 따르게 되면 미국 증시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름철 휴가 시즌에 대한 소비 증가 가능성,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6월달 지나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휴가철 오잖아요. 이미 지금부터 미리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갔다가 네 다음에 또 가고 막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게 소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6월달 들어서게 되면 도시봉쇄가 차츰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완화적 통화정책 이런 부분들, 경기를 일단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이제 이거는 가봐야지 알긴 하겠습니다만, 네, 악재가 조금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라는 식으로 해서 낙관론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켄 피셔라고 아시죠? 켄 피셔. 주식시장의 그 7가지 미신이라는 책을 썼었던 분인데, 이 필립 피셔의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켄 피셔. 이 사람이 이제 또 투자 쪽에서 일가견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미국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성장 시대가 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끔찍하진 않을 것이다. 이 저성장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해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같이 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셨는데, 경기 침체라는 것은 성장성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발생이 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성장에 따른 부분이 이제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갖고 갔으면 기대감이 좀 많이 좋아졌을 텐데, 성장세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부담감이 커졌다. 즉 기술주들의 낙폭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증시 바닥이 언제인지 화끈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일단 바닥을 친 이후에는 기술주를 눈여겨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잡을 시점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지 않은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랠리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떨어진 기술주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온다면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들은 이제 기술주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국내 증시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대형주가 담당하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래서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이런 종목군들 또는 자동차 이런 것들 관심 많이 가지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이 대형주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인지 확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반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쪽에 반드시 주목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에도 포함이 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국내 증시 상황을 좀 보시면 이번 주는 이제 물가지표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증권사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해외 변수에 대해서 이제 좀 답답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증권사에서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 네, 이런 쪽.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한 그런 부분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이제 최근에는 다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주목하라 라는 이야기가 증권사 여러 개 쪽에서 이번 주에 핵심적인 종목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미국 쪽 상황을 좀 보시면 이번 주에 그러면 이제 뭐 국내 증시가 계속 좋아지게 될 텐데, 일단 주 초반에 좋아지는 것은 일단 기대한다. 오케이. 월요일날 오케이.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만기일 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만기일도 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다가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나쁘다고 볼 수도 없겠죠. 살짝 네, 이제 좀 나빠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간이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카고 PMI 지수 구매 관리자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 이전 수치보다는 한 1포인트 정도 나빠졌어요. 그다음에 ISM 제조업 PMI 지표 이런 것들 발표가 되는데 이전보다도 0.5% 정도, 0.5포인트 정도 나빠졌습니다. 뭐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나빠졌다는 거,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베이지북 발표되죠. 경기동향 보고서. 이것이 이제 수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 후반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베이지북이 발표되면서 경기가 어떻다 저쩌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고, 또 하필이면 수요일날 FOMC 위원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블러드하고 네, 윌리엄스 둘이서 얘기하게 되는데 별로 좋은 애들이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네, 그런 것들도 조금 네,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으로 가면서 약간은 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고용이라든지 뭐 이런 지표도 계속 발표되고 서비스 PMI 지표 이런 거 발표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서비스 PMI 지표나 또는 실업률은 좀 나아졌어요. 근데 고용 지표가 조금은 애매한 구간,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다지 좋지 않고 공장 주문도 좀 떨어지고 뭐 이 경제 지표 쪽에서는 지금 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제 지표에 기대일 만한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경제 지표가 좀 나빠진다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 나올 것이냐. 지금 연준에서 나오는 부분들은요, 되게 재밌는 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을 보여주게 되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나쁘면 오히려 연준이 지금처럼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건가 싶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정말 요지경 같은 네,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건 지금 주목하고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지난 주말에 주가가 올라갔다는 팩트를 가지고서 이제 월요일장이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출발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주들, 그동안 좀 눌렸었던 종목군들의 반등을 기대해보시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고요. 네, 카지노주에 베팅하고 있는 외국인들, 증권가는 리오프닝 수혜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강원랜드에 대해서 4일 연속 순매수를 유지했다. 뭐 이렇게 매수를 4일 연속했다 그래서 뭐 큰 규모가 들어왔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자,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제 월급 종목으로도 말씀드렸었고 계속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영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영업 전에 일단 계속 손실이 발생됐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얘네들은 현금이 바로바로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매출 수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1분기까지는 그러저러 했다라고 보더라도요, 2분기, 3분기, 4분기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외, 네,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봐야 되겠죠. GKL이나 파라다이스 이런 쪽도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카지노주에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입을 해주고 있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실적 개선이라든지 업황의 개선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카지노 관련주들은 사실은 경기가 좋아지거나 정상적인, 경기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요, 그냥 정상적인 상황, 그냥 일상적인 어떤 그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얘네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그냥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도박판이 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돈이 도는 곳에선 항상 네, 이런 그 실적 증가라든지 이런 포인트들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정부의 규제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규제를 지급을 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위치는 나쁘지 않은 그런 좋은 위치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증권업계 같은 경우도 카지노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실적 회복세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리오프닝 대표주로는 여행주, 항공주 뭐 등등등이긴 합니다만 여행주에 비해서 카지노 업계의 실적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즉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카지노의 실적이 가장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영업시간이 정상화되었죠. 그리고 강원랜드의 하루 매출이 2019년도 대비 88%까지 올라갔다. 네, 많이 올라온 거죠. 계속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는 얘기고, 사이드 베팅이라는 것도 18일부터 풀렸다고 하니까 이제 더 많은 네, 매출 증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되게 되면 1인당 베팅 금액도 상승하게 되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도박을 막 참고를 해가지고 막 그 도박판이 뭐 닐리 만보가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좋아해야 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만큼 뭔가 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기가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또 이 도박 같은 경우는 그냥 재미삼아서 조금 해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빠져들지만 않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카지노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이게
뭐 완전히 이제 과하게 됐을 때 뭐든지요 이게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적당히 즐기면 아 재밌었어 네 그런 데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서 뭐 한 돈 10만원 20만원 한 2, 30만원 들고 가셔가지고 한번 땡겨도 보고 뭐 배팅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재밌게 놀고 싹 잃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하시면 돼요? 강원랜드 주식을 사시면 되죠. 그럼 2, 3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물건을 샀어. 그럼 거기에 대한 소비에 대한 그런 대가는 주식을 사가지고 돌려받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은 앞으로 계속 좋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나는 경기가 정상화되는 그 시점까지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시면 대체적으로 네, 좋은 결과들을 가져가게 되실 겁니다. 그것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카지노 관련주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악소리 나는 비투 개미들 반대 매매 규모가 3년 새에 2배가 늘었다. 아, 이건 좀 슬픈 이야기죠. 지금 반대 매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올해 1월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 규모는 하루 평균 167억 원이다. 하루에 167억 원씩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 야,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2019년도 같은 기간에는 79억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나 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네, 지금 신용잔고도 그 전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뭐 요런 상태인 것 같고 지금 이제 미수거래 그다음에 이제 신용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반대 매매가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돈이 없으니까 미수거래로도 또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미수는 진짜 하시면 안 돼요. 미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2일 3일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을 이제 미수거래라고 하는데, 외상이죠, 한마디로. 외상. 네, 외상인데, 4월 후에 이제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못 갚죠. 못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 매매가 그냥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레버리지를 단기로 쓰는 건데, 주가가 올라가면 상관없어요. 그냥 갚으면 되지만, 주가가 내려가 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근데, 주가가 뭐, 항상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 반대 매매를 하게 되면 항상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게 되고, 물량을 뺏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반대 매매 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돈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대 매매가 일어나고 있다. 자, 이거는 증권사는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만 돈을 뜯기는 거기 때문에 미수거래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 500만원어치 주문했는데 1,500만원어치 사줬어요. 와, 이게 웬일인가요? 좋아하면 안 돼. 그게 미수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좌를 만드실 때 미수 동결 계좌 이런 걸로 해버리면 미수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고요. 미수거래는 그냥 외상이에요. 외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신용중자 잔고 같은 경우도요. 21조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 2000년대 중반까지는 10조 원 수준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20조 원을 계속 넘어가고 있다. 뭐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신용이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2배 뛰었단 말이죠. 2배 뛰었다는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지금 2600포인트, 700포인트 정도라면 한 16, 7조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를 그만큼 감안을 해서 그것도 그만큼 감안을 해서 16, 7조 정도 되는 거니까 아직 한 4조에서 5조 정도는 더 끌려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뭐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털리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저 부분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신용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롭게 바닥인 것 같아라고 해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또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부터 끌려 내려왔었던 그 신용 물량이 계속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작년 하반기에 많이들 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올해부터 들어오는 신용융자 잔고와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겠네요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 신용을 털어버리기 위한 어떤 움직임으로 주가가 또 변동을 보일 수도 있고 잘 못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뭐냐면 증권사들이 지금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얘들 되게 재밌는 게요.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거의 안 올라가고 지금 0.1%? 네.
토스증권인가가 지금 1% 준다는 얘기는 있는데 예탁금에 대한 이자요. 근데 지금 다른 증권사들은 뭐 가장 낮은 데 보니까 0.1% 주고 막 그러대요. 근데 이 대출 이 신용에 대한 부분들은 90일 평균 뭐 이자가 8.5%, 10%? 이 정도 되는 건 8.5%. 야, 이거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맡기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 주고요. 그 다음에 빌려간 것에 대해서는 8.5%. 야, 이거는 저거 아닙니까? 완전히? 네. 악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리 이제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장사라고 하지만, 이거는 너무 저거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이자율을 또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자율을 또 올린다. 7일 이내 이자율을 연 4.5에서 4.75. 야, 일주일 빌리는데도 4.75의 이자를 내야 된다. 참, 네. 이자 올린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자를 계속 해서 올린다. 기준금리가 올라갈수록 얘네들은 계속 올릴 거고요. 그러면 왜 예탁금에 대한 이자 안 올려요? 예탁금 이자 같은 경우도 0.1% 주는 거의 안 준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증권사들이 지금 네, 개미들을 호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돈만 갖고 와. 네, 이런 식의 얘기라서 물론 이제 이해는 돼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은 담보로 잡잖아요. 주식 빌릴 때 다 담보하는 거 아닙니까? 네, 돈 빌릴 때 다 담보하잖아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빌리잖아요. 그래서 주담대출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담보대출을 빌려가지고, 자기는 손해볼 것 같으면은 뭐예요? 반대매매 때리고. 그러니까 증권사 애들은 사실, 네, 급한 사람한테 자꾸 뭔가를 더 줘가지고 더 나락으로 매도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네, 신용이라든 미수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여유자금으로 느긋하게 가시는 거, 그것을 권장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반대매매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악성 매물이 해소가 되고 있는 거라서 시장에 참여 중인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괜찮은 소식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은 좀 됩니다. 그 물량이 소화되면 밑에서 받아먹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당사자가 되면 안 되겠죠?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락하는 장의 주인공을 내가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조연이든 아예 그냥 구경꾼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돼가지고 고통을 다 받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네요. 네, 미국 증시가 이제 바닥인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주가가 크게 한 번 더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꺾어주는 모습인데 낙관론이 솔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닥을 확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카지노 관련주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카지노 관련주들이 가장 빠르게 네, 실적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카지노 관련주들의 주목을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반대매매 규모가 3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다. 악성 매물이 소화되는 거라서 좋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네, 부담스럽고 좀 안타깝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수든 신용이든 쓰지 말고 건강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캠피셔 얘기 나와가지고 캠피셔의 네,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달성할 확률이 훨씬 높으므로 원금도 보존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모두 성장을 목표로 삼았을 때 기대되는 실적이다. 원금 보장을 목표로 삼는다면 20년 뒤에는 겨우 원금만 유지하는 실적에 그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금만 보장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잡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금만 겨우 유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걸 잡아야 되냐면 앞으로 업황이 얼만큼 커질 것이냐, 실적이 얼만큼 커질 것이냐, 또 주식이 기업의 가치가 얼만큼 커질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가치가 10년 후에는 1000조가 될 것인지 2000조가 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원금만 지키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삼성전자의 가치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얼마큼 커져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당연히 난 20년 동안 투자할 거라니까 베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했듯이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면 이것이 다 성장을 달성하게 될 확률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다 수익을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즉 단기적으로 볼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볼 것인지 길게 볼 것인지 짧게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유는 여러분들한테 있지만 무엇이 더 유리한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 마치고요. 자,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무료 방송이 진행됩니다.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니까요. 또 많이 오셔가지고 방송에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침에 시장이 빵 하고 떠오를 때 이제 뭐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량, 동향들 이런 것들 잘 살피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난한 아침 출발이 될 것 같네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들 마감까지 쭉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